제10장.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가 있는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도 찾고 경험도 쌓을 겸 우선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빛의 옷감과 흰 단비모피로 된 옷을 입고서 매우 검소하지만 미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며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지? 왕들에게 세상이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들인 것이다. 짐이 너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자신에게 신하가 생긴 것이 매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별 전체가 모피로 된 호화스러운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오래 서 있어 피곤했던 터라 하품이 나왔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하품을 그만오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걸요. 오랫동안 여행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하는 것을 본 지도 오래되었구나. 거참 신기한 모습이로다. 자, 한 번 더 하품을 해보거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짐은 다시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왕은 좀 화가 난 듯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왕은 무엇보다 자기의 권위가 존중되길 원했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해서 장군이 그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다.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그 화려한 망토자락을 점잖게 걷어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별이 이렇게 작은데 대체 뭘 다스린다는 걸까? 전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그대에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그러자 왕이 손을 들어 자기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전제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짐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서치 않으니라. 어린 왕자는 굉장한 권력에 경탄했다. 만약 자신도 그런 힘이 있다면 의자를 뒤로 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씩이라도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니 어린 왕자는 잠시 슬퍼져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을 했다. 전하,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금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있고 저 곳으로 날아다니도록 명령하거나 희곡을 쓰라고 명하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일까? 아니면 짐의 잘못일까?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각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하는 법이다. 권위는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네가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발할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짐의 명령에 이치에 맞는 까닭이니라. 그럼 제게 해가 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건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래, 내게 해가 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짐이 명령을 내리도록 하지. 그러나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바로 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니라. 언제쯤 조건이 갖추어지는데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왕은 커다란 달력을 보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그대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다시 하품이 나왔다.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점차 따분해졌다. 이제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를 하나 거느리게 된 것이 몹시 좋았던 왕이 서둘러 말했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으로 삼겠노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보지 않았다. 짐은 매우 연로하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힘들구나. 왕이 말했다.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 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했다.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네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만약 네가 네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 밤마다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생명이 네 손에 달려있게 되느니라. 그렇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살려두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이미 끝냈지만 늙은 왕의 아픔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다. 전하께서 끝내 전하의 권위를 지키시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어때요? 제게 일본 내로 떠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리기에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왕이 황급히 외쳤다. 그대를 내 외교관으로 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험을 부리며 말했다. 어른들이란 참 알 수 없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자 중얼거렸다.